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이화외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격을 축하드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몇 가지 안 되는데, 일단 저는 현재 목동 미래탐구에서는 이화외고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천안 지역에 있는 학원에서는 북일고등학교 통합과학하고 화학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사진은 넣지 않았습니다. 본판하고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냥 얼굴로 이렇게 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4가지인데 요 4가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고1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의 공백, 그리고 서툰 시간 관리, 그 다음에 3위분리라고 이렇게 3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지식의 공백은 현재 통합과학 자체 내용을 보면 중학교 때 내용과 연계가 되는 파트가 굉장히 커요. 근데 중학교 때 시험을 잘 안 보거나 또는 안 보고 그냥 간단하게 시험 공부만 해서 지나왔던 경우에는 단어나 용어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중등 교과 과정을 이미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 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내용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조금 문과 성향이 짙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사전에 앞에 있는 내용이나 용어들을 정리하지 않고 출발을 하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학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툰 시간 관리인데, 친구들에게 꼭 부탁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주간 계획은 세워라. 왜냐하면 분량도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수행평가도 기간에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러다 보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복습을 언제 하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매주 수업을 하게 되는데, 목요일 날 밤 11시쯤 되면 그렇게 질문이 와요. 그럼 언제 복습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수업 오기 전날 밤 10시부터쯤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기억력이라는 게 보통 2시간이 지나면 처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기억력의 50%는 증발을 하게 되고, 공부를 이제 그 나머지를 채우게 되는 건데,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용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봐가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러면 답안지를 보고 작성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효과는 없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제를 이제 조금 분량이 많아지게 되면 친구들이 전날 하다가 못 해오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이제 다 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서 밤에 늦게 자요. 그러면 그 부족한 잠을 언제 채우냐라고 얘기하면 다음날 아침에 가서 학교 가서 채우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서서히 이제 지옥의 굴레에 빠져서 계속 딜레이 돼가면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주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최대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3위분리인데, 3위일체가 아니고 3위분리죠. 자, 겨울방학에 통과를 한번 들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학기 중에 학교 수업을 한번 듣죠. 그리고 만약에 학원에 온다, 복습을 한다, 그럼 최소 몇 번은 보냐면 4번은 봐요. 그럼 4시간을 투자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그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그만큼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복습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점점 이제 몸은 지쳐가고 성적은 본인이 하는 만큼 안 나오는 것 같고, 이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친구들이 그때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인 거고, 내신 등급에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1등급이어도 1등급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1등급의 압박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통합과학의 변화하고 중요성인데, 그쵸. 이제 살다 이제 우리
문과 계열의 친구들도 통합과학을 수능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거고, 교육부나 이런 데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1학년 때 공부를 하고 시험을 언제 보냐면 3학년 때 보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때 가서 수능에 대한 공부를 또다시 해야 되는데, 그때 적어도 베이스가 잘 잡혀 있으면 좀 덜 고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해달라라는 것이고, 이게 개정된 커리큘럼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 개정이 되면서 추가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란 부분은 그닥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초록색 계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소단원이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워하는 단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러니까 수능이 아니라 우리 이화외고 내신을 기준으로 보면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훨씬 더 오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원하고 실제 오답률이 높은 단원하고 매치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난이도 있는 것까지 푸는데, 나머지 파트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파트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용을 암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섞어서 내면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분홍색으로 나와 있는 이 파트는 올해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화외고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순서대로 통합과학이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널뛰기식으로 되는데, 매년 그때마다 조금씩 나가는 부분과 나가지 않는 부분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올해도 작년과 좀 달랐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이 수능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다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신을 조금 분석을 해드리면 다른 학교랑은 좀 다릅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조금 들쭉날쭉해요. 22년도에는 총 30문항, 25문항 서답형 문제까지 있었는데, 23년부터는 24문항과 25문항으로 픽스가 됐고, 서답형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일 특이한 건 점수 배점인데 25문항에 25점이에요.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치면 50점이잖아요. 그 나머지 50점은 수행평가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합산해서 100점으로 환산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조금씩 매번 통합 점수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정기고사 문항인데 올해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예요. 물질 출입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것, 이화외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가 아니라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거나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요. 애매하죠, 약간. 자, 5번이 답이에요. 물은 비와 같은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과한다인데, 이거 우리 친구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상교과서 146페이지 내용입니다. 빨간색 밑줄 보시면, 물은 세포막의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기도 하지만 분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인지질 이중증, 즉 비로도 통과가 가능하다예요. 그러면 답이 이걸 기준으로 보면 5번이 답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께서 나는 저 A 방식으로만 B는 통과하지 않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걸 제대로 잘 들었던 학생들의 경우는 답을 5번으로 하는 거고, 그렇지 못했던 학생들의 경우는 답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주를 이뤄요. 그러니까 통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년도에 출제됐던 거고 22년도에 비슷한 맥락상에서 출제가 된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문항을 보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거든요. 가는 고생대 말이고 여기는 중생대 말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서 지구의 지표면의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
재밌는 게 가 시기는 삼엽충이 번성했다라고 얘기를, 이 문항이 맞는 문항이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틀린 문항인데, 고생대 말기로 가면 판게아라는 것이 형성이 되면서 삼엽충이 멸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고생대 기간으로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 문제는 고생대 말로 봐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정말로 꼼꼼하게 잘 듣고, 그리고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내신을 좀 따기가 그나마 좀 수월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냥 조금 어슴푸레하게 두루뭉술이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내신 점수 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 파트 문제를 잠깐 그냥 원본에서 잘라서 가져온 건데, 주기율표를 주세요. 주기율표를 아예 주시고 옆에 문제를 보시면 말들을 바꿔놓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정의 하나만 딱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통과 수업 시간엔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면 특히나 잘 적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걸 토대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할 때 항상 친구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필기를 좀 보여주지 않겠니? 맨날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죠.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날 때마다 이걸 보내주면 저는 그걸 토대로 해서 앞반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뒷반에서는 이 내용을 얘기 안 했지만 얘기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이랑 막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당신은 그러면 방학 동안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아토머스라고 하는 말이 부모님들 아텀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A가 부정관사를 의미하고 텀이 컷을 의미해요. 자를 수 없다라는 말로 된 건데, 그 아텀의 어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탄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모토로 저 이름을, 브랜드 네임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연간 계획은 저희는 좀 단순해요. 다른 곳이랑은 좀 다르게 방학 프로그램과 학기 중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방학 동안에는 물리하고 화학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기본적인 지식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기 중에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범주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잘 챙겨서 심화 내용까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Learn and Study, 학습과 공부의 차이점을 친구들이 잘 분간을 못해요. 학원 갔다 오면 대부분 다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채점이 끝나면 그 순간부터 공부가 시작인 거죠. 학습은 배우는 거고, 공부는 본인 스스로 뭔가를 가져가는 거, 이해하고 자기 걸로 챙기는 건데, 이 여학생들은 그대로 좀 나아요. 남학생들은 진짜 그냥 학원 갔다 오면 본인이 공부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자, 방학 동안에 한 번의 학습으로 학습 체력을 기르겠다라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질의응답 창구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질문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매주 화요일로 올해는 정했는데 줌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질의응답을 하고, 지난주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간단하게 해주고, 중요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시 풀어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 개별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는 또 질문도 받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1대1 클리닉도 진행을 하는데 20시간 상시 대기입니다. 24시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20시간까지고 수업 중일 때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잠을 새벽 4시쯤 자거든요. 4시쯤 자니까 그 전까지는 편하게 질문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피드백 시스템인데, 제가 그 수업을 하는 사이에 조교 선생님이 사진을 촬영을 하세요.
과제를 전부 제출한 걸 사진으로 찍으면 그날 당일날 저녁 때 집에 가서 저는 그 찍어 놓은 걸 하나씩 다 보면서 오답을 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하나씩 다 확인을 하고 그 확인된 거에서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네, 다시 정정을 해서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이거는 이 부분을 다시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과제 피드백 시스템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이 끝나게 되면 단원 테스트를 보고 그 단원에서 약한 부분하고 좀 잘하는 부분들을 좀 분리해서 약한 부분은 정리를 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지를 따라서 보충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주 확인 테스트가 되는데 이 부분은 네, 어느 정도는 쌓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면 남아서 네, 클리닉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갈 거고 그리고 이제 과제를 못 해오는 경우에는 남아서 하고 가야 해요. 가끔 어머님들이 저희 다음 주에는 한대니까 보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집에 가기 시작하면 네, 배째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략 지도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요약 노트 정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정리, 그 다음에 문제풀이. 지금 이건 제가 다 하고 있는 부가적인 내용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저한테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했는데 저희가 지금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걸 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간단히 좀 받아볼게요. 역시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시네요. 그래서 통과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